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제대로 배우는 건설 현장 공무. 저희가 곧 강의가 런칭이 될 예정인데요. 우리 그 저자이자 강사분들과 오늘 인터뷰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저는 KMD 플러스 교육 담당자 권현정 사업부장이고요. 오늘 인터뷰에 참여해주시는 저희 저자분들, 강사님들 모시고 좋은 인터뷰 내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정 차장님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 대림산업 현 DLENC라는 네. 건설회사에서 다니고 있는 정현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강사님. 안녕하세요. 그 건설 현장 공무 네. 저자 네. 이훈욱이고요. 저희 그 정현중 강사랑 같은 회사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은 강사님들의 그 경력, 그다음에 주로 하는 업무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조금만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간단히 경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12년 정도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네. 처음에 이제 시공 업무로 좀 시작을 해서 이제 공무 업무를 저희가 한 3개 현장 정도 그렇게 중간까지 한번 해봤었고 네. 그 이후에는 본사에서 계약 관리 업무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마 계약 관리 업무라고 하면 어떤 것이라고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계약 관리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발주처랑 계약 조건을 협상하고 계약을 네. 체결하는 단계에서부터 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착공해서 현장에 준공하고 난 이후까지를 좀 전반적으로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게 그 발주처나 아니면 하도급사랑 이제 진행하는 그런 단계에서 네. 발생될 수 있는 분쟁 해결, 네. 즉 이제 뭐 소송이라든지 중재 같은 것들 그런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좀 중점적으로 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네요. 네. 네, 우리 이 강사님. 네. 저도 이제 건설 회사에 1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현장에서 9년, 그리고 이제 음. 본사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 9년 동안 이제 근무할 때는 일반적인 이제 공공공사에서 네. 4년, 그리고 이제 민간 투자 사업 건설 현장에서 이제 5년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본사에서도 네. 본사 와서도 이제 민간 투자 사업 관련된 부서에서 지금 네.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민간 투자 사업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달리 네. 이제 민간의 자본을 끌어다가 건설 공사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같은 현장에 간다고 하더라도 민간 투자 사업 건설 현장에 가는 공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해야 되는 업무가 좀 달라집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음. 좀 남들보다 좀 잘 알고 있다. 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에 이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전문가로서 누군가를 우리가 티칭하는 입장에서 건설 업계의 이슈, 이런 동향,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정 차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건설 이슈라고 하면 네. 워낙 다양한 이슈가 좀 많을 건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좀 대표적인 이슈라고 이제 말씀드릴 만한 게 아무래도 그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네. 발생되는 이제 여러 가지 영향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비 분쟁 네. 이슈가 좀 있으실 거고 네. 그리고 또 저희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기업회생 문제들, 뭐 기업회생뿐만 아니라 이제 뭐 부도까지 네. 가는 그런 이슈들도 있고 네. 그리고 국내적인 좀 이슈를 좀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중대재해 이슈가 좀 이제 큰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저희가 중대재해법이 이제 네. 발의가 되고 이렇게 네. 시행을 하면서 이런 이슈들이 이제 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러한 것들이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네. 안전 문제의 이슈는 계속 좀 발생이 되는 것 같고 이 차장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네. 기본적으로 네. 이제 정현중 강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국제적으로 금리 인상되고 네. 이제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어려운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중견 건설 회사들도 네. 이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많이 보게 되고 그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중 금리가 높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민간 투자 사업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네. 이제 민간 자본을 조달하기가 쉬운 환경은 아니에요. 현재 그쵸. 시장 자체가. 네, 네. 근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이제 네. 충분히 생각이 되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공공사는 또 음. 발주 추세가 좀 그 전반적으로 발주하는 경향이 좀 줄어들고 그쵸. 있거든요. 네. 반대급부로 민간 투자 사업
네. 건설 현장은 좀 늘어나는 추세로 생각이 돼요. 네. 네네. 그래서 저희 네. 강의를 본다면 네네. 이제 향후에 한 5년, 10년 후에는 네. 이제 민간 투자 사업 현장이 음. 늘어날 때 네. 그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사실은 뭐 그것뿐이 네. 아니고 전반적인 그 토목공사 쪽 관련된 거는 그냥 네. 약간 교과서처럼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10년 전에 이제 시작했을 때랑 네. 지금이랑 크게 업무가 이제 바뀐 건 없고, 네. 그 앞서서 저희가 진짜 저희 소장님들 같은 네. 30년 선배님들도 그때 했던 일이랑 지금이랑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줄기는 아마 영원히 계속 이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저희 강의를 보시면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되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책도 이렇게 보시면은 간결해요. 두껍지 않아요. 네. 건설 뭐 관련 법이나 아니면은 뭐 관련된 책들 엄청 두껍잖아요. 그 포켓북처럼 이렇게 사실 들고 다니기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진짜 제대로 배우는 건설 현장 공무 도서 그다음 강의 굉장히 임팩트 있게 준비를 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수강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공무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공무라는 거에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차장님 공무 한번 정의를 한번 멋있게 내려주세요. 아 예. 사실은 제가 봤을 네. 때 공무라는 거에 정의를 내려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멋있게 한번 내려주세요. 사실은 뭐 공무에 네, 대해서 사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왜냐면은 현장에 있다 보면은 이제 별의별 일들이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네, 그런 문제점을 현장 소장과 함께 네. 해결해 나가야 할 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예. 그리고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현장에 가면은 공무, 공사, 품질, 안전 이제 다양한 분야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공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의 매출과 원가를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현장 손익에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네. 업무들을 한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좀 그만큼 중요한 그쵸, 예, 꽃이죠, 중요한 꽃. 예, 네. 꽃이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되게 중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어필하시기가 좀 어려우신가 봐요. 쑥스러우신가 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또 정 차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의를 한번 또 멋있게 내려주셔야죠. 네, 솔직히 공무 업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에는 네. 상당히 좀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에서도 저희가 좀 찾아봤을 때 네, 좀 정확히 정의를 못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공무 업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는 좀 쉽지 않다. 네, 하지만 이게 다들 뭐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네. 그럼 뭐가 중요하냐라는 의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의 조직 구성은 뭐 시공 분야 그리고 이제 품질 분야, 안전 분야, 뭐 네. 관리라고 하면 자재부터 네. 현장 상용 근로자 이제 채용하는 부분 관리를 하고 네. 나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본사라든지 네. 크게 봤을 때는 발주처 조직과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좀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현장에 이제 안방마님 같은 맞아요. 모든 걸 이제 다 공모를 통해서 이게 뭔가가 이루어지고 하는 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공무도 한번 정의를 내려봤잖아요. 뭐 사실은 제 생각에는 공무라는 게 정의 내리기 되게 어렵긴 할 것 같아요.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지금 저는 채용?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업무였는데 채용도 또 현장에서 하시나 봐요. 아, 네, 그럼요. 저희 채용이라고 하면 이게 뭐 공모 혼자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현장의 그런 전체적인 큰 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정의 그런 예전 공정이라고 하는데 공정 단계별로 네.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어느 시기에 이러한 그 인원들이 더 이제 필요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네. 어떠한 전문직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회사의 이제 조직이 아무리 크더라도 모든 분야에 대한 인재를 다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그때그때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음. 채용 업무도 같이 현장에서 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하는 업무가 많은데 그 보통 공무라는 업무에 인발부되는 인력이 한 현장에 한 몇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보통 저 뭐 같은 규모별로 또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예전에 2천억짜리 현장에서도 네. 그 한두 명 정도. 네? 네. 근데 이제 네. 그건 회사마다 조금 이제 그쵸, 예, 그쵸. 다를 네, 것 네. 같긴 해요. 해서 이제 그 현장이 얼마나 좀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현장이고 뭐 아니면 뭐 특수성 네.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네. 공무라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주어지진 음. 않는다. 네. 와, 그리고 그러면 정말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왜 사람이 이제 무한정 이제 많다고 좋은 게 아니냐라고 네. 하면 공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숫자를 만져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이 숫자 작업 같은 것들을 이제 작업할 때 여러 명이 막 이 사람이 너가 이만큼 해, 내가 나머지 요만큼 할게라고 하면 이게 생각하는 것처럼 조화롭게 유기롭게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지가 네네. 않아요. 이게 그런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제 많다고 좋은 게 아닌. 그런 정확한 네.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렉션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네. 뭐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관리 감독 같은 걸 네. 해야 이게 업무가 그래도 해결이 되는데 막 약간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오류가 네. 나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조금 부연을 해드리자면 네네. 저희가 이제 공무 설계 팀 자체는 한 5명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도급 그 발주자로부터 이제 네. 설계 변경이라든지 도급 기성 청구 네. 하는 이제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현장에서 집행을 관리하는 네. 이제 매출과 원가 그리고 네. 인원 투입을 관리하는 네. 그 공무 업무를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네. 그리고 아까 여기 그 정 강사님이 얘기해 네네. 주셨듯이 사실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업무를 그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네. 명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많은 정보를 네. 알고 있는 한 사람이 하는 게 효율적이고 네. 이게 분산돼 있으면은 네. 분산돼 있는 다른 쪽을 고려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공무가 아무래도 많은 걸 또 알아야 되고 네. 또 의사결정을 하는 이제 좀 중요한 이제 위치에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 그만큼 업무가 너무 강도가 좀 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사에서 현장 공무 업무를 담당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건설의 A to Z를 다 마스터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우리 그러면은 이제 건설사에 입사하는 취준생분들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꼭 공무 업무 한 번은 담당해 보라고 추천도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신입사원 때부터 공무를 네. 계속 했었고 네, 그리고 네. 이제 사실 근데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회 네. 초년생이 처음부터 공무 업무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그만큼 같아요. 또 고생을 지금. 또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근데 하지만 어쨌든 공무 업무를 하면서 네. 현장에서 어떻게 돈이 남겨지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한 이해를 네.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가든지.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현장 나가면 네. 공무팀, 안전팀, 품질팀 다 좋지만 네. 공무도 이제 반드시 좀 겪어보는 게 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강의 들으면서 정말 그래도 건설사에 입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 저희 몇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었잖아요. 그 금액 단위가 뭐 이런 정도를 이렇게 쉽게 막 이렇게 해결하고 막 이런 거를 보니까 그래도 건설사에 입사하는 거 자체에 한번 고민해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좀 볼륨이. 큰 볼륨 있는 돈을 이제 집행하는 경험을 할 수 맞습니다. 있는 네. 뭐 그런 기회라고도 생각을 네, 하고요. 네. 근데 뭐 쉽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 네.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검토를 통해서 이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게 건설 현장의 공무 업무를 좀 아주 엑기스 있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좀 참고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굉장히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여러 파트를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중에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공무 업무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 애로사항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걸로 계기로 해서 지금 책도 출간하신 거고 강의도 만드신 건데 애로사항 이제 처음에 하셨을 때 애로사항 한번 정 차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저부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저희 부장님께서도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가 처음 이제 책을 쓰게 된 것도 신입사원으로 이제 저희가 회사에 들어와서 공무 업무를 해야 되는데
하라고는 하는데 네. 지침서라든지 매뉴얼 뭐 이런 음. 것들이 다 없어가지고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가 좀 많이 막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지금도 다른 뭐 조직에서도 좀 비슷하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선배들한테 이제 물어보든지 아니면 네. 뭐 네이버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주위에 좀 많이 물어보면서 아름아름 네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네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공부라는 업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업무인데 이런 제대로 된 책이라든지 매뉴얼 하나 없는 게 조금 너무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번 네. 기회에 좀 한번 준비를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사실 혼자서 이 많은 일을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 내서 책을 쓰는 것도 되게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도 없었을 뿐더러 A to Z을 다 이렇게 아우르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대기업의 그 건설 현장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부터 뭐 다양한 프로젝트를 다 해보셨기 때문에 마스터했다라고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 차장님도 비슷하게 또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현장에 처음 투입이 되면은 네. 일단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럴 기회가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눈앞에 닥친 일부터 이제 하다가 네. 그렇게 이제 세월이 좀 흘러다 보면은 이제 네.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거든요. 음.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과거에 내가 했던 업무가 좀 잘못됐구나. 혹은 이제 좀 비효율적으로 했구나.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을 때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책을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저희가 강의를 준비한 이유가 네. 처음에 현장 들어갔을 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눈앞에 있는 것만 네. 이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이제 일의 처음과 끝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게 네.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쵸. 개인 입장에서도 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정말 뭐 저희 거 아니더라도 좋은 강의가 있거나 좋은 도서가 그렇죠. 있으면은 또 예. 보면서 공부할 수 있지만 저희 거를 보시는 게 좀 더 낫죠. 딱 적합하게 말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제 책과 강의를 반드시 수강해 주시면 도움이 된다. 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좀 재밌을 것 같은 게 어쨌든 나는 어느 정도 연차가 있는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큰 틀도 볼 수 있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좀 실수해가지고 그거 유야무야 넘어가서 다행이다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요? 얘기하시니까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 같은 거 하다 보면 네네. 나중에 이제 발주처 통보를 또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발주처 통보할 때는 그 하도급률이라는 걸 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잘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계약 단계에서 그걸 한번 따져봤어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는 뭐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당장 이제 그거를 급하게 해야 되니까 나중 가서 보니까 그게 안 나와서 네. 이제 애를 좀 먹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예, 강의할 때 잘 제가 설명해놨습니다. 이 지금 진짜 제대로 배우는 건설 현장 공모 책을 토대로 이제 만들었는데 우리 강의의 컨셉 물론 이제 제가 그 강의를 기획하고 할 때는 좀 간단하게 우리가 진짜 바쁘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하셨지만 건설 현장의 담당자들은 굉장히 바쁘다라는 걸 강조하시는데 바쁜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수강을 뭐 이렇게 앉아서 뭐 한두 시간짜리로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출퇴근하면서 우리 바짝바짝 공부하면서 오늘 실무에 도움될 만한 걸 이런 거를 이렇게 애기스 있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게 됐는데 또 그래도 직접 강의를 이제 준비하셨던 입장에서 어떤 컨셉으로 준비하셨는지 이 차장님부터 먼저 네. 예, 일단은 이제 현장에서 투입된 공무가 네. 이제 해야 될 업무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 업무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 이해를 네. 하고 그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이제 뭐 계산이라든지 네. 그런 것도 좀 구성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강의 내용 자체는 이제 네. 그렇게 길지 않게 짧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뭐 현장에서 가서 이 수업을 뭐 계속 듣고 있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 당장 오늘 해야 될 어떤 A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제 네. 필요한 부분을 강의를 뭐 출퇴근하면서 뭐 듣는다든지 네네. 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네. 어차피 강의에 모든 걸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최소한 큰 틀에서 네. 어떻게 처리가 돼야 문제가 없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죠. 네. 정 강사님도 지금 이 강의를 만드실 때 컨셉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준비하셨어요? 네, 뭐 저도 이윤아 강사처럼 이제 비슷한 생각으로 좀 준비를 했었고요. 네네. 일단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요거는 좀 놓치지 말았어야지. 요거는 이제 반드시 좀 이제 알고 가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좀 중요하게 여긴 게 예전에 현장에서 근무했었을 때 좀 네. 느꼈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니까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겼었어. 네. 그래서 네. 이걸 보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요거만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진짜 선배님 마음으로 한 거네요. 맞잖아요. 네, 뭐 선배님이라고 뭐 하긴 네. 그렇지만 네.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같은 건설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큰 식구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저희 네네. 뭐 건설업계에 이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네네. 그래서 저희 식구들끼리는 이런 음. 같은 실수 이제 두 번 반복하지 않고 예, 음. 서로가 좀 잘 챙겨서 문제 없이 현장을 좀 준공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터뷰 안에 뭐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지만 이거는 책도 홍보하고 강의도 홍보하는 거지만 자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어필하는 거예요. 사례도 많이 담았고, 그죠? 선배 그렇죠. 입장에서. 뭐 저희가 이제 선배일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닐 수도 있고 네. 뭐 한데 저희 이제 배움의 또 끝은 없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나름 알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노하우 같은 것들은 네. 최대한 좀 많이 담으려고 네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Q&A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 문의하시는 분들한테 답변해 주실 거잖아요. 예. 그런 이제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무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강의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 전체적으로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구성을 했고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공무가 알아야 될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해서 네. 이제 나중에 공무 업무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회계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알고 시작하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했고, 네. 두 번째로는 진짜 현장에서 처음 착공부터 해서 준공까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렇게 네. 두 번째 장을 구성했고요. 네. 세 번째 장으로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계약 관계들로 얽혀 있거든요. 네. 이제 그 계약 관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랑 그런 네. 걸 해결하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어디다 방점을 둬서 업무를 해야 될지 이제 맞아요. 그렇게 좀 구성을 했고요. 네. 네 번째로는 이제 민간 투자 사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가 해야 될 업무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네네.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번째 장은 민간 투자 사업 건설 현장에 대한 네. 공무 업무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 장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하셨는데 약간의 차이만 조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일반적인 뭐 관도국 공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정부가 발주를 하거든요. 네, 그 네. 정부 재정으로 건설 공사를 합니다. 네. 근데 민간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중 은행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건설을 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건설사가 민간 투자 사업에 참여했을 때 네. 건설 출자자로 참여를 하거든요. 네네. 건설 출자자로서의 부담하고 있는 의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런 의무들이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해야 현장 단계에서 네. 공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우리 강의에 사실은 그 실무할 때 법 관련된 내용도 어떻게 서치해서 보는 방법까지 다 담아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부터 해서 거기에 다 담아 주셨기 때문에 뭐 이론적인 것부터 실무, 실습 그런 것까지 다 담아주셨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강의 커리큘럼도 지금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고 어떤 분들이 좀 수강하시면 좋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느 분이 뭐 들으셔도 다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일단은 저희 토목공학과 네. 재학 중인 이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취준생 분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미 건설회사에 취직을 하셨지만 네. 이제 공무원부를 처음 이제 접하게 되는 분들 네. 또는 내가 이제 경력은 좀 이제 많은데 지금까지 뭐 시공이라든지
뭐 네. 품질, 안전, 뭐 다른 종류의 이제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네.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공무 업무를 처음 이제 발령받았다라고 네. 이제 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게 또 좀 봤을 때에는 저희가 요즘 보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 같은 것들을 이제 발주자 상대로도 굉장히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업무를 이제 수행하실 때 저희가 변호사님들 이제 네. 법무법인을 많이 저희가 다 수임을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변호사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 네. 이런 건설 현장 그렇죠. 업무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좀 많이 좀 없으시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그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이제 그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좀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한 번쯤은 네. 들어보시면 좀 괜찮으시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업무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한번 흐름을 다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한 요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 부분을 조금 더 언급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말 그대로 사례 이런 것도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리마인드로 저희가 뭐 문제풀이 같은 것도 살짝 넣어서 한번 계산법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책을 보고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시긴 하실 거예요. 네, 정리까지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계산법도 혹시 적용해봤을 때 어려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A를 통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그런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건설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좋지만 저는 건설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많을 거예요. 저희 이제 KMT 플러스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건설사 사실은 입사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취준생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막 입사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입사하고자 하는 저 우리 대학생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선배로서의 그런 좋은 조언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먼저. 네. 뭐 건설업이라고 하면 네. 굉장히 이제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뭐 네. 학계로 갈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이렇게 기업에 이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네. 길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건설 회사에 들어와서 네. 한번 이런 건설업을 보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네. 일단 건설공사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상품이 뭐 한 5천억짜리도 있고 3천억짜리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한 상품을 네. 언제 만져보겠어요. 아, 네. 네, 건설 회사에 들어오면 하실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꼭 현장 업무 아니더라도 네. 또 와서 이제 은행들과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PF라든지 네. 그리고 PF도 또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조단위도 가는 네. 프로젝트도 있을 수 네, 있고. 막연하잖아요. 네. 뭐 몇백만 원도 못 만져볼 수 그런 걸 있는데. 진짜로 이제 겪어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런 게 개인이 경험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쵸. 경험들이기 때문에 네네. 건설사 오시면 그런 다양한 업무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도 자기가 맞는 분야를 또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 건설업은 굉장히 네. 매력적인 분야고 네네. 네, 이 업을 네.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정말 좀 멋있는 일? 아, 그렇죠. 재밌죠. 그렇죠. 네, 아, 재밌습니다. 재미. 네, 재미도 있고.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정 강사님은 그래도 입사하기 전에 뭐 이런 정도는 좀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선배로서 좀 네. 소개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책 얘기 말고. 네, 일단 가볍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훈욱 강사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학교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철근 내미권이 어떻고 뭐 이제 이런 것들만 배우지 공무 업무가 뭐 어떻고 이런 거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공채 지원을 해서 네.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러 갔다. 네. 근데 다들 똑같은 이제 말만 할 때 네. 저는 이 회사에 오게 되면 현장에 무슨 공무 네. 업무를 가가지고 저는 네. 이 현장의 원가율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90%로 수주를 했으면 음. 저는 몇 프로 이제 더 절감해가지고 음. 몇 프로로 한번 그 준공해 보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더 다른 굉장히 차별화된 네. 면접관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랐겠네요, 진짜. 디테일한 진짜 뭔가가 깜짝 좀 있지 않을까. 오.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건설회사 와가지고 네. 가보니 이런 게 있구나. 음. 처음에 이제 너 공부해라라고 했는데 공부가 뭐지? 뭐 하는 건가? 뭐 네이버 찾아보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렇죠. 굉장히 좀 아리송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해보니 정말 가치 있는 일이더라. 아.
이 현장이 이 공무의 손에서 진짜 이제 뭐 물론 소장님도 계시긴 하지만 네네. 큰 틀에서는 이제 소장님께서 다 결정을 하고 하지만 공무가 내가 이걸 하도급 발주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서 어떻게 발주를 하고 네. 원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원가율이 이제 안 좋은 공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발주자랑 협의를 해가지고 해치를 해서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어떤 현장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TV, 드라마, 뭐 영화에서 보는 그냥 시공, 네네. 노가다. 네, 노가다, 철근 조립하고 막 그런 게 이렇게 다가 아니다. 네네. 네.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아 근데 너무 이제 네. 좋은 이제 꿀팁을 좀 주셨는데 진짜 그 용어 이렇게 몇 마디 좀 써보는 것도 네. 공무 이거를 그 입사하기 전에 조금 업무를 좀 파악해서 네. 사실은 현장의 꽃인데 네.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가율을 좀 낮춰보겠다. 네. 이런 거는 만약에 얘기하면 정말 차별화 포인트가 되겠네요. 입사할 때. 얘가 진짜 노력 많이 했고 고민 많이 했고 네네. 많이 알아봤구나. 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지 않으실까. 근데 오늘 네. 이후로 근데 다 음. 공무 업무 원가 절감하는 법막 이런 거 해가지고 차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아요. 네. 어쨌든 건설사에 입사해서 이런 진짜 그 이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몇 조 단위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만한 그런 일은 건설사 아니고서는 사실 없잖아요. 멋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입사하는데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 강의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책 관련된 것도 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저자와 강사로서 우리 강의가 좀 어떻게 앞으로 활용이 되면 좋겠는지 저희 정 강사님부터 네. 바램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초년생 분들부터 시작해서 네. 이 업무를 이제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막연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내가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걱정 없이 한번 좀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네네. 부분이 좀 큽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 책이라든지 강의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모든 걸 다 저희가 뭐 알 수 있게는 해드리지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큰 줄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다듬어 볼 수 있고 한번 네. 되짚어 보고 아니면 네네.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단계는 이 단계인데 앞으로 네. 내가 어떠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구나.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챙길 수 있게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하나의 매뉴얼 내지 가이드, 네네. 이렇게 지침서 같은 것들. 네네. 네, 그래서 뭐 책이라든지 네. 강의 같은 것들은 이제 저희가 보면 옆에 이제 놔뒀다가 네. 뭐 문제 생겼을 때 한번 찾아보든지 아니면 뭐 이제 강의를 한번 찾아보가지고 몇 회차 보니까 이런 네.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네. 네네. 이렇게 이제 도움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게 저희 이제 작은 바람이라고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이 강사님은 일단은 저희 강의가 이제 뭐 옆에 두고 네. 이제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공무라고 하면은 보통 야근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이 너무 많고. 그렇죠. 사실은 아까 우리가 네. 건설사 입사 얘기도 했지만 네. 좀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쵸, 야근이 뭐 많을 업무도 거다라는. 많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업무가 많고 야근을 해야 된다는 게 네. 이제 좀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인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최소한 그런 것들은 저희 강의나 책을 통해서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범답안 같아요. 아, 아니 야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컨디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또. 그렇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한 현장을 여러 개 모든 현장을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장에서는 네. 감리단도 있고 발주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러면은 그들 관계에서 협의 관계에서 네. 명확한 기준을 알고 네. 이렇게 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해답을 명확하게 내면 네. 뭐 협의 시간도 훨씬 줄어들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네. 이제 개인 시간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거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명쾌한 답변이어가지고 좋네요. 우리 강의를 수강하면서 좀 애로사항 있으면 우리 정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 번씩 예전에는 뭐 온라인으로 뭐 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냥 사전 찾아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검색해가지고 저희 강의 좀 중요한 부분은 뭐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바짝 그 부분만 들으면 또 해결할 수 있게. 네. 네. 그래서 결국엔 야근을 줄일 수 있다.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네. 시간은 돈 주고 살 수 없지만 이건 맞습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아주 마무리가 너무 깔끔한데요. 네. 사실은 저는 우리 현장 근무 관련된 강의 말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강의들이 그런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 현장 근무 강의인데 결국에는 세상에 없는 거지만 세상에 꼭 필요한 강의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 특히나 이제 막 입문한, 현장 공무 업무에 입문한 분들한테는 약간은 필독 도서 앤드 필수 강의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뭐 사실은 계속 저희는 디벨롭도 할 거잖아요. 뭐 여기서 이제 나중에 보충해야 될 것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법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뭐 안전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계약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분들이 조금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면 충분히 저희는 강의를 디벨롭해서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저희는 계속 고민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강의가 많은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로 좀 결론을 내리고요. 두 분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 좀 여쭤볼게요. 네, 먼저 정 강사님. 네. 제가 알기로는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뭐 네. 공부도 이제 꾸준히 하고 있고요. 네네. 네, 뭐 나름 그래도 경험이 좀 이제 있어가지고 책도 네. 쓰고 강의도 좀 준비를 좀 해봤지만 강의를 준비를 할수록 네. 느꼈던 게 좀 더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조금 더 전문가가 좀 더 되기 위해서 네. 예, 자기 개발도 좀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기존에 썼던 이 책과 강의 같은 것들을 지속해서 좀 더 이제 디벨롭해서 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으로 저희가 좀 다른 것들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 이 강사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본사에서 민간 투자 사업 관련된 네. 이제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이쪽 업무가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시장성이 있어 보여서 저는 이쪽으로 좀 계속 집중해서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두 분 이제 제가 강의를 촬영하면서도 느꼈지만 굉장히 이제 업무에 대한 애정도 있고 또 전문성도 있으셔가지고 나중에는 그 파트별로 조금 더 뎁스 있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또 강의하면서 애로사항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업무를 했던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런 좀 되게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추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파트별로 조금 뎁스 있는 강의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죠? 네. 지금까지 저희 이렇게 책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제대로 배우는 건설 현장 공무 저자이자 또 온라인 강의를 촬영해주신 두 강사님들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곧 런칭 예정인 강의 많은 수강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인터뷰 해주실 거잖아요. 예.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궁금한 부분은 저희 1대1 게시판 Q&A를 통해서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제대로 배우는 건설 현장 공무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칠까요?